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볼보 XC40 리차지입니다. 전기자동차죠. 지난주에 시승했던 볼보의 C40 리차지와 거의 같은 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디자인 디테일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전체적인 재원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봐도 좋은 차, 오늘은 XC40 리차지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78kWh짜리 배터리 차체 바닥에 깔아놓고 있죠. 그래서 다소 시트 포지션이 높은 SUV이지만 무게중심을 딱 밑에서 잡아주고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주행 안정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앞뒤 차축에 전기 모터를 배치를 하고 있어서 사륜구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408마력 300kW의 힘을 내는데요. 이 작은 차에 강한 힘을 내는 고성능 SUV의 면모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78kWh짜리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3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국내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죠. 요즘처럼 봄, 가을 배터리에 최적화된 기온에서는 약 400km 이상 주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티맵 모빌리티, 그러니까 T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음악 서비스, 음성 서비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 경험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볼보의 기본 안전, 이 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차별이 없다. 소형 SUV이지만 플래그십 모델과 차이가 없는 그런 안전장치들 적용하고 있어서 역시 안전의 볼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듯 합니다. 판매 가격 6,296만원. 전기차 바람이 거센 가운데 등장한 볼보의 또 하나의 전기차, 또 하나의 히든카드 XC40 리차지,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 살펴보시죠. 시동 버튼도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 레버를 D나 아래 놓으면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시동 버튼 외에도 많은 기능 버튼들이 다 빠졌죠. 아주 단순화한 실내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주행 모드 버튼도 없고요. 공조장치 버튼도 바깥으로 꺼져 놓지 않았습니다. 다 이 모니터 안에 집어넣어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죠. 패들 시프트는 따로 없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함께 보는 구조와 내비게이션 뺀 이런 계기판, 두 개 버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센터페시아 모니터에는 볼보가 티맵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즐기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리아 교대역 길 안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교대역 2호선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시 배터리 잔량 36%라고 안내가 뜨죠. 만약에 배터리 잔량이 더 낮아진다,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낮아진다 그러면 EV 충전소 경유지로 자동 추가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EV 충전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블루투스, 라디오, 플로는 음악 서비스죠. 1년 동안 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누구 오토, 카 컨트롤. 아리아 에어컨 온도 1도 올려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아리아 농담 한마디.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정답은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아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아주 심플하게 잘 묶었습니다. 카메라는 360도로 볼 수도 있고요. 전후 좌우
후방 자동 브레이크,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네요. 오프로드 파일럿 어시스트, 안전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주행 준비 알림,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마치 뒤에서 차를 잡아당기는 듯한,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행의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아주 유용하죠.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 상황이 계속될 때는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스티어링 휠 강도도 무겁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주행에 관련한 이런 기능들, 충전 한도도 100%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80%로 설정을 하게 되면 80%까지만 충전이 되는 겁니다. 되게 메이커에서는 80%, 90% 충전을 권장을 하죠. 충전 예약도 할 수가 있네요. 자, 충전 한도를 90%로 설정해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세요 되어 있죠. 배터리 안전마진 때문에 80% 충전을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홈 버튼 누르면 어디서나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밑에 보면 C볼트 전원구와 USB,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감속기죠. 전기자동차에는 감속기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앞에 잿더리일까요? 잿더리 정도 기능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센터 콘솔. 센터 콘솔은 이 앞부분을 따로 작은 수납함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넣어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떼어내서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SOS 버튼, 볼보 온콜 서비스 버튼 두 개가 있죠.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는 SOS 버튼, 차량 정비와 관련한 문의는 온콜 서비스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버데어 기능이 있어서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차량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은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실까요? 들어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뒷좌석 앉아봤는데요. 여유 있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꽉 차게 들어가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죠. 주먹 하나 손바닥 정도 드나들 정도면 컴팩트 SUV 치고는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머리 위로 선루프 아주 시원하게 들어와 있고요. 센터 터널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요. 이 부분 무슨 얘기냐? 결국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내연기관을 적용한 컴팩트카와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센터 터널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런 센터 터널 솟아오를 이유가 없겠죠. 뒷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6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걷어 올리면 스키스로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트렁크는 기본 452리터인데요. 그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1328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트렁크 바닥 밑으로 또 숨은 공간이 더 있어서요. 공간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편으로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좌우 분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네요. 네, 뒷좌석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시동 버튼 뺐죠. 주행 모드 버튼도 없습니다. 따로 운전자가 이것저것 조작할 필요 없게 미니멀한 기능, 미니멀한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 길 지나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이 노면을 지나는 자잘한 진동 느낄 수가 있습니다. XC40 차체가 높은 SUV에서 이런 노면 진동 흔들림에 따른 느낌, 운전자의 몸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조금은 더 증폭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불안할 정도는 아니고요. 80km 정도의 속도로 지금 이동 중인데 아주 편안하죠. 제일 편안합니다. 엔진 소리 당연히 없고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진동과 소음 정도가 아주 들릴 듯 말 듯, 느껴질 듯 말 듯 전해지는 정도라는 얘기죠. 내연기관과 비교를 할 때 확실히 탁월한 수준의 편안함, 승차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타다가 내연기관 차를 타려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전기차에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SUV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SUV 타다가 세단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UV, 전기차, 되돌릴 수 없는 자동차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선택할 방법이 없죠. 그냥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듯 말 듯 발을 걸치고 있으면 에코 모드가 되겠죠. 발을 떼면 글라이딩 모드, 그러니까 탄력으로 주행하면서 에너지 소비 없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굽이치는 길인데요. 코너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하고 제한속도 90에 맞추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다시 스티어링 휠에서도 손을 떼봅니다. 차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아주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고정,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얘기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왼쪽으로는 조금 가속을 하면서 돌아 나가 보죠. 속도를 조금 붙여서 돌아 나가는데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도 문제없이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는 경고가 뜨죠. 스티어링 휠을 오래 놓고 있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들이 없어서요. 잠깐 좀 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 보면은요, 소리 없는 질주, 아주 스텔스기가 이럴까요? 바람 소리만 어느 정도 들리고 이렇다 하게 신경을 거슬리는 불쾌하게 전달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서 좀 시선은 멀리 둘 수가 있겠고요. 또한 트윈 모터 시스템입니다. 앞뒤 차축에 모터를 적용한 트윈 모터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고, 또한 고성능 SUV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개의 모터가 동력원이 되니까요. 408마력의 힘을 만나게 되니까 전기차에서는 이제 고성능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쉽게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전기차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엔진이라고 한다면 고회전을 하기 위해서, 고출력을 얻기 위해서 엔진과 관련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는데, 모터 시대에서는 그 엔진만큼의 그런 다양한 그리고 정교한 고급 기술들이 필요 없습니다. 모터를 회전수를 끌어올리면 되는데, 모터의 회전수를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출력을 내는 게 전기차의 어떤 그 차별화를 주는 요소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두 개 모터에서 나오는 408마력의 힘, 대단한 고출력 느끼면서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의 안정감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 SUV 자동차의 높은 시트 포지션을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깔려 있죠. 이런 부분도 차체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차체의 흔들림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 플랫폼 사용하는 차죠. 이제 C40 그리고 XC40 리차지 모두 전기차지만 기존 내연 자동차의 플랫폼, 컴팩트카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볼보의 브랜드 철학, 이 차에서도 예외는 없고요. XC90만큼의 안전장치를 SC40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시트 세이프티, 충돌 회피 지원 등의 안전장치들을 충실히 챙겨놓고 있습니다. 337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337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국내 인증이 워낙 까다롭죠. 그러면 요즘처럼 날씨가 화창한 봄, 가을이라고 한다면 400km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300km 전후로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차의 특성을 잘 알고 또 다뤄줄 필요가 있겠죠. 78kWh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40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잔량 0이 될 일은 거의 없죠. 10% 미만으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래서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때는 40분보다 훨씬 덜 걸리겠죠. 30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충전하는데도 큰 스트레스 없이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차체가 높아서요, 강한 제동을 할 때 앞으로 좀 많이 숙여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요. 하나, 둘, 셋. 비상등이 깜빡이었고요. 안전띠가 몸을 딱 당겨준 뒤에 다시 풀립니다. 차체가 높은 SUV지만 그렇게 앞이 확 쏠린다, 숙여진다 라는 느낌은 없네요. 앞이 숙여짐과 동시에 뒤가 좀 주저앉는 그런 느낌.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전띠가 몸을 꽉 쥐어주면서 만약에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유로의 끝, 이제 코너링 잠깐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야, 가속이 아주 경쾌합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제동, 한 번 더 제동, 턴. 자, SUV여서 높은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코너링 중간에서 가속을 해도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 아주 재밌는데요. 조금 높은 시트 포지션이지만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장착된 SUV여서 무게중심 밑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흔들리면서도 재미있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으면서 코너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보조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주행의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 6,296만원이고요 사실 이제 전기자동차는 거의 선착순처럼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다 그러면 와 몰려서 다 차면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C40과 XC40도 둘 다 계약해 놓고 먼저 나오는 차로 타시는 게 어떨까 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볼보만이 아니라 브랜드, 어떤 브랜드의 차든 전기차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약 걸어놓고 먼저 나오는 차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서도 누가 빨리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약 많이 받아도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고민한 뒤에 결론을 내려서 결정하고 계약을 하면 늦습니다.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계약한 뒤에 고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한번 해보고
가죠. 아리야, 근처에 충전소 알려줘. 주변에 있는 충전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아리야,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 헤이리어트 밸리 전기차 충전소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근처에 충전소 찾아가는데요. 충전소 찾아 했더니 LPG 충전소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라고 검색을 해야지 제대로 알려줍니다. 자,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자, 충전을 시작하면 화면을 터치하고요. DC 콤보입니다. 010 회원카드를 찍었고, 자, 커넥터를 연결합시다. DC 콤보 들고 와서 들고 가면 충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충전 중간에 멈출 때 이 부분 눌러주면 되는데,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고속 충전기 쉽게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티맵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고속 충전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요즘 충전소 찾기 힘들어서 전기차 타기 힘들다 라는 얘기는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408마력이죠. 공차 중량 2160kg,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5.29kg, 5.3kg 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4.9초라고 합니다. GPS 계측기를 설치를 했고요. 에어컨 끕니다. 주행모드 스포츠 따로 없으니까 가속 페달 최대한 깊게 밟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하나, 둘, 셋. 대단합니다. 짧은 구간에서 거침없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자, GPS 계측기에 얼마만큼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kWh당 3.9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미터 재설정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죠.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주행 연비 15.9kWh/100km. 네,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100km당 15.0kWh의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최종 연비 100km당 15kWh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kWh당 6.6km를 달린 연비죠. 공인복합 연비가 kWh당 3.9니까요. 약 2.7km 더 달린 연비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볼보 XC4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곳에 달려있는 스웨덴 국기, 굳이 여기에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북유럽, 스웨덴의 감성을 강조하고 싶은 볼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차 외부에 공기의 흐름,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이곳에 이렇게
겉으로 너플거리는 형태로 스웨덴 국기를 붙여놓는다라는 것 결코 바람직한 배치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MVH 측면에서 볼 때 공기의 저항, 바람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40 클러스터의 408마력이라는 힘이 꼭 필요할까요? 컴팩트 SUV라고 한다면 고성능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죠. 컴팩트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성능을 낮춘 보급형 모델을 주력으로 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08마력이라는 고성능을 즐길 만한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디자인에서부터 그렇고요. 어떤 그 패들 시프트, 어떤 수동 변속, 전기차지만 필요에 따라서 좀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배기음 등등 이런 그 다이나믹한 성능을 즐길 만한 요소들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 없이 달랑 트윈 모터 408마력의 힘만 들어와 있어서 컴팩트 SUV라는 차급과 좀 안 맞지 않나, 언밸런스한 상품 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 운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심플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시동 버튼까지 뺐죠. 미니멀하게 인테리어를 했고 기능들을 통폐합시켰는데요.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 필요한 기능을 작동시킬 때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페달 드라이브로 나는 달리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뭔가를 눌러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정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누른 뒤에 원페달 드라이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기능적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적용하느라고 사용자 편의성이 조금 뒤로 밀린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40 리차지 시승을 했습니다. 역시 408마력의 힘이 먼저 다가옵니다. 전기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고성능 SUV로서의 면모가 더 먼저 느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작은 사이즈의 408마력의 힘을 얹어 놓아서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데 시속 180km의 최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 속도까지는 슈퍼카, 고성능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힘, 강력한 가속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 차 전기 자동차라는 사실이죠.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1회 충전으로 337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 일상생활 속에서 큰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바람을 타고 등장한 볼보의 히든 카드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볼보 XC40 리차지 전기 자동차 고려하시는 분들은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